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임기 시작인 5월 10일에 개방하여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취임하자마자 자신은 용산에서 일을 시작하고 청와대는 공원으로 국민에게 개방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직접 조감도를 들고 나와 앞으로 열릴 용산 시대의 모습을 설명하기도 했는데 핵심은 국민과의 소통이었습니다. 백악관처럼 국민이 집무실 근처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산책하다 대통령이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또 비용이나 안보 공백 문제는 없을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전다빈 기자가 윤 당선인이 밝힌 새 집무실의 모습부터 보도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국방부 청사가 집무실로 적합하다는 점을 기자회견 내내 강조했습니다. 용산 국방부와 합참구역은 국가안보지휘시설 등이 잘 구비되어 있고 청와대를 시민들께 완벽하게 돌려드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따라 국방부는 합참청사로, 합참은 추 남태령 지역으로 청사를 이전하는 구상을 냈습니다. 국방부가 합참청사로 이전해서 함께 사용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 같은 군의 옆 건물로 이전하는 것이라 이전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기존 청와대는 임기 시작과 동시에 전면 개방합니다. 경복궁을 거쳐 청와대를 거쳐 북악산으로의 등반로 역시 개방되는 것입니다. 광화문 외교부 청사로의 이전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도 밝혔습니다. 광화문 이전이라는 것은 시민들에게는 거의 재앙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고 옮긴다는 것도 어렵고 비용 또한 이 전체 비용 합친 것보다 몇 배가 듭니다. 윤 당선인이 설명한 새 집무실은 미국 백악관 웨스트윙을 똑 닮았습니다. 양쪽이 공원으로 둘러싸여 있고 낮은 담장 너머로 국민들이 집무실을 언제든 볼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백악관 같이 낮은 담을 설치하고 펜스를 설치하고 대통령이 일하고 있는 이 모습과 이 공간이 국민들께서 공원에 산책 나와서 얼마든지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윤 당선인은 조감도를 직접 짚어가며 브리핑을 했습니다. 여기는 공원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데 잔디밭에서 결혼식도 할 수 있고 용산 이 구역이 전체 한 100만 평 정도 됩니다. 집무실로 쓰는 국방부 청사 1층에 프레스센터를 배치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 관저와 비서진들의 업무 공간, 기자들이 있는 건물 3곳이 모두 분리돼 있습니다. 당선인 측은 이 동선을 하나로 모아 효율성과 소통 수준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50분가량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집무실 이전 문제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서도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비용 문제는 1조 원은 근거가 없다고 잘라 말하며 496억 원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댔고, 안보 공백에 대해서도 군부대가 이사 간다고 공백이 생기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계속해서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급한 결정이라는 당 안팎의 지적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은 약속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이 간단하거나 쉬운 일이 아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다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다면 이제 다음 대통령 어느 누구도 이것을 새로이 시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방부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며 용산 주민이 우려하는 추가 규제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용산 지역은 이미 군사시설 보호를 전제로 개발이 진행되어 왔으며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하더라도 추가적인 규제는 없습니다. 국방부의 합참청사 이전도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하여 공간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국방부가 합참청사로 이전해서 함께 사용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보 공백도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군부대가 이사한다고 해서 국방에 공백이 생긴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고요. 충분히 경험이 있는 분들이 다 계획을 세운 거고 안보 태세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전 비용이 1조 원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선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1조니 5천억이니 하는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그건 좀 근거가 없고요. 이사 비용과 또 리모델링하고 필요한 경호 시설 하는데 496억의 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광화문에서 용산으로 옮기는 과정에 풍수지리 등이 작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답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무속은 민주당이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용산 문제는 처음부터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고 저희가 이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안으로는 생각을 했습니다. 집무실 이전이 마치 1호 공약처럼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선 인수위에 코로나 등 시급한 민생 문제에 주문을 많이 해놨다고도 말했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윤 당선인이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또 설명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부분들이 적지 않죠. 취재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치부 이희정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당내에서도 조급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굉장히 결정을 빠르게 한 것 같습니다. 윤 당선인이 용산을 공식적으로 거론한 건 나흘 만이고 또 자기가 찾아간 것도 바로 하루 만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윤 당선인은 일단 국민들께 양해를 구한다라고 하면서도 이게 결단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먼저 듣고 오시죠. 제왕적 대통령제를 내려놓는 방식을 제왕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거는 결단하지 않으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일단 이 공관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청와대에 일단 들어가게 되면 이 이전 작업이 더 어려워질 거라고 일단은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취임 전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다는 점을 또 이제 명확히 한 겁니다. 또 지금까지 여러 대통령이 이 이전 약속을 했지만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약속을 어기면 그 누구도 이전 작업을 하지 못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네, 물론 오늘 윤 당선인이 직접 여러 가지 해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설명도 하고 반박도 하고 했습니다만 사실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안보 공백의 경우에도 윤 당선인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했지만 군 내부나 또 전문가들 사이에선 다른 이야기도 나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 안보 공백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당장 이 국방부에 있는 이 내부 부서 중에 이제 안보 핵심 부서 같은 경우에 일부는 합참으로 또 그리고 일부는 과천에 있는 남태령이라는 곳으로 이제 분산이 되게 될 겁니다. 네. 따라서 이때 이제 일사불란한 좀 그런 지휘 체계가 힘들어지지 않겠냐라는 지적들이 나오는데요. 전문가들은 특히 오늘 북한이 이제 미사일을 쏘는 등 최근에 이제 안보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고 3월에서 5월 사이에 굉장히 안보적으로 민감한 시기라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국방부 내부에서도 이 북한 도발에 대비해서 비상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 대비 태세에 영향을 줄까 되게 걱정스럽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옮기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도 윤 당선인이 밝힌 숫자와 국방부가 스스로 인수위에 보고한 숫자조차도 차이가 꽤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건 왜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오늘 윤석열 당선인이 이 기재부 자료를 근거로 496억 원을 이 예비비로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여기에는 이제 대통령실 이전, 그리고 기존의 입주기관의 이전, 그리고 공간 리모델링 비용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가 최근에 인수위에 보고한 그 자료를 보면요, 이 방호시설과 전산망, 그리고 네트워크망, 미군의 네트워크 시설 이전 비용까지를 다 합쳐서 최소 5천억 원 이상이 든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은 오늘 더 나아가서 1조 원 이상이 될 거라고 이렇게 또 반박을 했는데요.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오늘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발표한 그 조감도에 따르면 이 10개 이상의 부대들을 순차적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데 네. 여기에만 이제 조 단위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보면 당선인 측은 이 예산을 굉장히 좁게, 근데 다만 민주당은 또 반대로 최대한 넓게 보고 있는 건데요. 이 예산을 다루는 국회 다수당이 어쨌든 민주당인 만큼 앞으로 이 이전 비용을 놓고는 이 논란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굉장히 궁금하던데 5월 10일을 계속 강조를 했잖아요. 취임하자마자 바로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개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러려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이사에 좀 협조를 미리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가능합니까?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일단 이 오늘 발표를 하게 된 건 이 취임 전에 어쨌든 양측의 이 인수인계 과정이 좀 원활하다라는 가정이 좀 깔려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윤 당선인은 이르면 이번 주에 있을 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회동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 청와대 협조와 관련해서 갑자기 돌발적인 변수가 생길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또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앞서 보셨듯이 민주당과 또 현 국방부가 이 이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기류가 있어서 실제로 정부 차원의 협조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에서도 또 어떻게 입장을 낼지 봐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희정 기자였습니다. 네, 보신 대로 윤석열 당선인에게 현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고 바로 반발했습니다.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겠다는데 이런 결정이야말로 제왕적 대통령을 꿈꾸고 있는 거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계획이 공개되자 민주당은 그 즉시 반발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청와대에 들어가면 옮길 수 없다는 윤석열 당선자의 답변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오후엔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런 결정이야말로 제왕적 결정이고 제왕적 대통령을 꿈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 준 것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졸속하게 이루어진 결정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국방부 청사가 소통이라는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적 합의 없이 갑작스럽게 추진했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새 집무실이 들어설 용산 일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재산권도 침해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즉각 집무실 이전 계획을 취소하라고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국회 기획재정위 회의를 열고 이전 비용의 승인 절차에 대해 문제 삼겠다고 했습니다. 또 국방위원회와 운영위원회도 소집해 집무실 이전에 따른 문제점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의당도 윤 당선인 계획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당선자 의지만 앞세운 졸속 발표가 우려스럽다면서 소통이 목적인지 이전 자체가 목적인지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했습니다. JTBC 하예빈입니다.